이제 김어준 씨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씨가 이제 검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현안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연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순방 중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또 페이스북에 현지에서 아마 이제 시간을 보니까 아주 밤늦게 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글자 수를 보니까 원고지로 9장이 넘더라고요. 9.5매 분량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차기 주자 육성 운운하는 것은 이제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다. 이제 김어준 씨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 총리 미국 출장해가지고 김어준 씨가 이제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김민석 총리를 자주 입에 올리는 걸까요? 전 이거는 김어준 씨가 그 언론과 정치의 경계선을 저는 허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선출되지 않은 연구 권력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요, 김민석 총리한테는 항상 불리한 거를 많이 김어준 씨가 뭐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거고,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합당이라든지 뭐 KTV 관련된 그 논란은 정청래 대표 얼굴 안 나왔다고 또 KTV를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스탠스,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없는 논란도 만들어서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건 좀 편파적이다, 이건 좀 부당하다라는 저는 문제제기로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이제 김민석 총리는 현직 총리시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랑 이렇게 서로 뭐 말싸움하는 식으로 전 그렇게 가서 이렇게 화제거리 되는 거는 별로 이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을 믿고 좀 더 담대하게 더 의연하게 나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미국 가가지고 외교하고 해야 될 국익들이 얼마나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총리께서 저 글을 저렇게 길게 쓸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본인의 이런 공격받는 게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는 건데, 저는 물론 공격을 한 전 김어준 씨가 원천적인 1차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전 김민석 총리도 거기에 이렇게 일일이 뭐 응대할 필요는 저는 크게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 저는 알아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공격의 포인트가 이상해서 그렇지 사실 김민석 총리가 별로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국민들께 면구해야 맞아요. 왜냐면은 자, 이게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합니다. 왜냐?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지금 어제 중앙일보가 그 단독 보도한 것 보니까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힘을 써서 백악관의 폴라 화이트 신앙국장 거기하고 연결해줘서 김민석 총리가 화이트 국장하고 한 1시간 면담하고 거기서 바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안내받아서 20분 면담했다는 거잖아요. 취재가 됐으니까 단독 보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와서 본인이 그렇게 강조해 마지 않았던 것처럼 JD 벤스 부통령한테 직통 전화번호도 받고 이른바 한 라인이 생겼으면 김민석 벤스 라인에서 조율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우리 공식 외교 라인에서 힘을 써서 그 절차에 따라서 면담이 진행됐어야 됐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힘을 빌렸으면 이게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으로는 너무너무 허접한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비판도 틀렸고 김민석 총리도 본인이 국민들께 과장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맞는지 틀린지 총리실에서 뭐 입장 낸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주장이 사실이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란히 선 사진도 2장인가요? 또 공개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올해만 세 차례죠. 네. 여론조사 그 서울시장 후보에서 나는 빼달라 했는데도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다 해서 빼주지 않았고, 또 지난번에는 그 대통령 순방 중에 불안감을 그렇게 내비치는 얘기를 해서 나 할 일 다 하고 있다. 총리로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해명 자료까지 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현지에서 막 장문의 글을 올리는 상황까지 된 아니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정밭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네. 저희 부대표가 2분 계시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 대의원 중에 한 분이 저희 부대표를 만약에 어떤 김어준 씨와 같이 뭐 없는 것도 만들고 뭐 이게 비판거리를 해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럼 사실은 저희 부대표를 비판한 게 아니라 저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앞단에 설명드린 거는 어떤 8월 전당대회를 놓고 약간의 정치적인 개입의 의도도 충분히 읽혀지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아니 이재명 정부의 총리에 대해서 저런 비판적인 거를 만들어서까지 하고 또 자꾸 구설수에 올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재명 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괴리를 저는 좀 좁히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신뢰가 계속 그게 쌓여갈 수 있겠습니까? 전 매우 좀 이제는 심각한 단계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다 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 아니 작년 6월 2일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누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나왔어요. 대선 전날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미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도 굳이 거기에 출연해서 김어준 씨 유튜브를 일종의 인증 도장을 찍어준 것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재작년 총선 과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전현희 전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또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 이런 분들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줄줄이 나가가지고 그 파란 점퍼 입고 김어준 씨가 큰절 하니까 큰절 올리는 장면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에 그렇게 진영의 빅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을 만들어준 것은 파라리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너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뭐 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업자득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공소 취소 관련돼서 뭐 장인수 씨 이야기도 나왔고 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 집권 여당과 정부의 해악을 좀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과나 반성 그리고 책임이 전제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민주당 인사들도 저는 출연에 대해서는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일부 정치인들은 네. 그런 의견을 밝히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적고요. 네. 저는 정청래 당 대표께서 본인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라는 말만 있고 사실은 김어준 씨는 법적 책임도 지금 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 송영민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게 더 따갑게 비판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정말 그 뉴스공장의 여러 가지 지금 행태들에 대해서는 전 책임을 질 때까지는 전 보이콧을 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기 있는 연합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김어준 씨가 계속 좀 항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김민석 총리를 공격한 적이 없다. 언론이 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보도를 하고 물어보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래서 일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워드바이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워딩만 따로 떼어내서 사실상 이제 왜곡 보도를 하고 일을 키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 총리를 공격한 적이 없다. 그 순방 때 얘기만 해도 그 대통령이 없어서 국무회의 못하니까 국민이 불안하고 주식시장 흔들리고 그래서 국민의 그런 심리적 안정에 대통령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총리를 겨냥해서 공격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판단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플레이를 하려면요 다 네. 링 위에 올라와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누구는 링 밖에 있으면서 네. 플레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할 건 아니고요. 네. 저는